9시 1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업이 64%, 오히려 공모가보다 시가가 낮았습니다. 카카오뱅크가 6일 상장을 합니다. 180만 명이 넘는 청약자분들이 카카오뱅크 공모주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과연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주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다라고 한다면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대비 2배 뛰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따상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이후 따상을 기록한 기업들이 따상을 기록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LET부터 맥스트까지 총 19개 종목이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42%입니다. 그리고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32%고요. 그 다음에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 안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16%, 그리고 10시 이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10%입니다. 즉, 따상을 기록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일단 시작하자마자 거의 대부분 10시 이전에 따상을 기록하고 나서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따상이 풀린 기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록수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 상승률이 23%까지 내려갔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상승률이 28%까지 내려갔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상승률이 22%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잠깐 내려간 이후에 다시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고, 그 흐름이 종가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이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삼형 SNC,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좀 등락률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시 14분에 상한가를 찍고 다시 22% 상승률 지점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한 1시 49분 이때부터 상한가를 잠근 이후에 쭉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상당히 좀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초가가 2배 이상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기업들이 따상을 기록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따상에 실패한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 기업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총 22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이 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따상을 기록한 시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9시 1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업이 64%, 10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때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14%,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4%, 그리고 10시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18%입니다. 그래서 82%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9시 3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 상승률을 보면은 총 22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놓은 종목들 있죠.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종가 상승률이 시가 상승률보다 낮았어요. 즉,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따상에 실패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종가가 시가보다는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 즉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을 할게요.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공모가 부근이거나 아니면은 공모가보다 시가가 더 낮았을 경우, 자, 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공모주의 케이스를 카카오뱅크와 비교한다면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공모 지표 있죠. 제가 꼽은 거는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그 다음에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카카오뱅크와 그나마 좀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자,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 35% 미만, 그리고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0대 1 이상,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여기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23%, 근데 여기에서 뭐 이베이코리아, 예스24, 우정사업본부 이런 기업들은 사실 락업이 걸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팔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실제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도 SK IT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발표된 증권 신고서로 확인하면 60%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공모 지표가 양호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유사 기업군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가상승률이 공모가보다 100%, 즉 더블을 기록하고, 그중에 몇몇 기업은 따상을 기록한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더블에 실패한 기업들도 있죠. 하이브. 근데 하이브는 시가상승률이 98%였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드텍.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상승률이 48%. 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양호하죠. 이 정도만 돼도. 하지만 샘CN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모가보다 시가가 낮았습니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공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샘CNS와 SD 바이오센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샘CNS는 마이너스 2% 공모가 대비 낮은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종가 상승률이 28%였습니다. 이 당일날 차트를 보면은 종가가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때는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50% 이상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승률은 공모가 대비 10%였지만 종가 상승률은 17%, 즉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마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와 이 공모 지표가 그나마 좀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가가 공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조한 기업들, 딱 2개 기업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시가보다는 종가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존 공모주의 계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과연 상장 첫날 주가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자, 결과적으로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카카오의 목표가를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하죠.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이다.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의견을 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64,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증권사의 의견에 동의하느냐,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세븐뱅크의 사례를 들었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위뱅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븐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PBR 기준으로 4.3배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정을 받고 현재는 1.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으로 PBR이 3.3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븐뱅크의 사례를 든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사실상 고평가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치를 평가받기로는 PBR 기준으로 8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뱅크와 비교한다면 카카오뱅크가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위뱅크와 유사하냐, 세븐뱅크와 유사하냐, 이걸 가르는 기준은 사업 모델, 두 번째로는 그 국가의 핀테크 발전 수준입니다. 밑에 그래프는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고 2019년 기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4%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주요 국가들 대비. 반면에 중국은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그나마 중국과 좀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이 세븐뱅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은행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에요. 주요 사업 모델이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여기에 ATM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자,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핀테크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현금 결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 그때도 일본의 현금 결제 비중은 70% 정도였어요. 그만큼 핀테크가 발달이 덜 된 나라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팔 때도 QR코드로 결제를 받고요. 상당히 핀테크 산업이 잘 발달한 나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국가별 핀테크 발전 상황,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세븐뱅크와 가깝냐, 위뱅크와 가깝냐, 이것들을 투자자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2배 이상 떠서 시작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따상을 기록한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9시 반 이전에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내 바로 상한가로 말아 올려서 쭉 그 흐름이 이어졌어요. 자, 반면에 더블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따상에 실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기업들의 최고가는 10시 이전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기업들의 비율이 7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더블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어느 정도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수적인 시나리오. 카카오뱅크와 이 공모 지표가 유사한 기업군들 뽑아봤는데 물론 대부분은 시작하자마자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사례가 있었죠.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공모가보다 더 낮은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시가보다는 더 높은 그런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즉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시초가보다 많이 오른 그런 상태에서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베스트 매도 시점을 정해서 한 번에 모든 물량을 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모주를 투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막 10% 상승을 하다가 순간 VI가 걸리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뭐 오전에 얼만큼, 점심에 얼만큼, 장 마감하기 전에 얼만큼, 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분할 매도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에 매도해야지 하면서 타이밍을 재다가는 엄청난 그런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카카오뱅크가 일반 은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플랫폼의 하나다. 카카오뱅크가 위뱅크처럼 카카오라는 그런 거대 플랫폼 안에서 잘 성장을 하면서 기존 은행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상장 당일날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